그날 밤 정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순아, 돌아보니 종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하고 슬퍼 보였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정순이 달려가려 했지만 종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억울하게 죽었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심장마비로. 종우의 목소리가 처절해졌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를 조심해라. 그들은 너도 해칠 거야.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정순이 종우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심장을 누르며 중얼거렸어요.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당신이 나에게 경고를 해준 건가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는 무료지만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김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거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 김종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 상실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수는 벽에 걸린 종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종호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 몰랐어요.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2015년 11월 3일 화요일이었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쌀쌀한 저녁이었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사위 박철민과 며느리 이미영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왔었거든요. 철민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보통 오후 7시는 되어야 퇴근했고 미영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대개 6시 반쯤 들어왔는데 그날은 두 사람 모두 오후 5시 전에 집에 도착했었어요. 아버지, 오늘 일찍 퇴근했습니다. 철민이 평소보다 경직된 목소리로 인사했던 기억이 났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일이 일찍 끝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수는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철민과 미영이 종호에게 따로 이야기가 있다며 거실로 불렀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뭔가 보험 관련 서류입니다. 서명이 필요해서요. 종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종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걸 왜 지금 가져왔나? 그리고 내가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상냥한 톤과는 달리 뭔가 다급했죠. 이건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내가 언제 죽는다고? 종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서 부엌 일손을 멈췄어요. 이런 종호의 모습을 본 건 결혼 45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한참 동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궁금해서 몰래 거실을 살펴봤는데 종우는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철민과 미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손자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22살의 민수는 대학교 3학년으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할아버지 종호를 많이 닮았죠. 괜찮다, 민수야. 너는 오늘 수업이 어땠니?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요즘 자주 할아버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민수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는 민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프지 않다. 그냥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민수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12살이었던 민수는 갑작스럽게 할아버지를 잃고 큰 충격을 받았었죠. 네, 기억해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빠랑 이모가 할아버지랑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기억이 자신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민수야, 그날 일을 자세히 기억하니? 네, 어떤 서류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할아버지께 차를 타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차를 드시고 나서 얼굴이 이상해지셨거든요. 정수는 민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을 민수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차를 탔다고? 네, 아빠가 직접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 차를 드시고 나서 맛이 이상하다고 중얼거리셨거든요. 그런데 곧이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죠.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심장마비라고 생각했던 종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5살의 수진은 종호를 많이 닮아서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 철민과 함께 10년 전부터 이 집에서 정순과 함께 살고 있었죠. 민수야, 숙제는 다 했니? 수진이 부엌에서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다 했어요. 정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종우가 세상을 떠난 후 딸 가족이 자신을 돌봐준 건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철민이 종호의 방에서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봤을 때나 미영이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들을 혼자 챙기는 모습을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종호가 죽은 후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수진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뭐든지 좋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곧 철민과 미영도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민수가 말한 그날 밤의 기억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종호의 죽음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정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한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철민이 직접 끓여서 가져다 준 차, 그리고 종호가 맛이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거실에서 벌어진 일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2시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살며시 거실을 내려다보니 철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철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철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만약 장모님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민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10년 전 일이 밝혀지면 우리는 끝이야. 특히 그 보험금 문제가 터지면. 보험금? 정수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종호가 죽은 후 받은 보험금은 모두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알겠어.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위험해. 혹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거든. 통화가 끝나자 철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종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만 않았다면. 정수는 전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종호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정수는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철민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화장실에서 한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위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니 수진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순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정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수진에게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수진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철민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순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다. 그런데 철민아, 어젯밤에 늦게까지 뭘 하고 있었니? 철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정순이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민은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일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중국 쪽 바이어와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에 통화해야 했거든요. 혹시 깨우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야. 정수는 철민의 거짓말을 알아챘어요.
어젯밤 통화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회사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에 미영도 합류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정순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되겠니? 요즘 몸이 좀 무거워서. 괜찮아요. 제가 같이 나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운동도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셔야죠. 미영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집 밖에서 미영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학교에 가고 철미는 출근하고 수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간 후 정순과 미영은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영으로부터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미영은 정순 옆에 앉아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미영아.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해.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 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영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평소에도 혈압이 높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고. 미영아, 그런데 그날 철민이가 아버지께 차를 끓여드렸다던데?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정수는 미영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차요? 아, 그냥 평소에 드시던 녹차였어요. 아버지께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철민이가 끓여드린. 그런데 민수 말로는 아버지가 그 차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다던데? 미영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우리가 아버지를 의심한다기보다는 그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잖아. 그리고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미영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자연사였어요. 우리도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수는 미영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철민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순과 미영이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정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정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면서 정수는 문득 10년 전 종호가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낄 일이 없었어요. 종호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미영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당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예전에 우리 둘이 자주 이 길을 산책했었거든. 아버지께서 정말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죠.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영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정말 종호를 사랑했던 미영이 남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마트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손에는 여러 개의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산책 어떠셨어요? 좋았다. 그런데 수진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지는 봉지들을 부엌에 놓고 나서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보험회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보험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방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찻잔을 놓던 손이 떨려서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정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거지? 보험금은 이미 다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철민의 통화에서 들었던 보험금 문제가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이상한 점이라니? 정확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보험 가입 당시의 서류와 현재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복잡한 서류들이라서. 아니다. 내 남편 보험이니까 내가 직접 가봐야지. 정순의 단호한 말에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민수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민수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른 민수가 가방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달콤한 하루 카페에 갔는데 아빠랑 이모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구석자리에서 뭔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니? 처음에는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렸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지나가면서 조금 들었어요. 할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10년 전 일이 밝혀지면 우리는 끝이다.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은 손을 떨며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버지 기일 준비 때문에 만난 거예요. 민수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기일 준비요? 민수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 봉투를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손을 잡고 계셨는데 그냥 가족끼리 위로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철민과 미영이 손을 잡고 있었다고요? 민수야,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니? 아빠가 이모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모도 아빠 팔에 기대고 있었고, 마치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미영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민수, 너 지금 뭘 말하는 거야? 그냥 가족끼리 위로하는 거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미영의 과격한 반응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왜 그렇게 흥분하니? 아니에요. 그냥 민수가 오해할까 봐서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철민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바라봤는데 이상한 분위기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들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철민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철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이모랑 달콤한 하루 카페에서 만나셨죠? 철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 기일 준비 때문에 잠깐 만났어. 그런데 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서로 기대고 있으셨는데. 철민과 미영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을 잡았다고? 그건 미영이가 아버지 기일 때문에 슬퍼해서 위로해 준 것뿐이야. 아빠,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잖아요.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철민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인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아, 미영아, 솔직히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하던 내용도 그렇고, 오늘 너희 둘이 몰래 만난 것도 그렇고,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철민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말해야 할 게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철민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희가 숨긴 게 있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일부라도 말하려는 건가요?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말이에요. 저희가 아버지께 보험 관련 서류를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화를 내셨어요. 무슨 보험 서류? 철민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철민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고액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보험금이 5억 원짜리였는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그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우 명의로 그런 큰 보험이 있었는데 종우가 그걸 몰랐다고요? 거실의 모든 시선이 철민에게 쏠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철민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우 명의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정작 종우는 그걸 몰랐다고요? 누가 그 보험에 가입시켰단 말이니? 철민과 미영이 다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말하기 어려워하는 기색이었어요. 수진이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물어보시잖아. 대답해드려. 철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했어요. 뭐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남편 몰래 그런 큰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도장을 이용해서 서명도 저희가 대신 했고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철민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저도 회사에서 횡령 의혹을 받게 되어서. 횡령? 정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철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면서 잘못된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댔다가 3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사 공금을 잠깐 빌려 쓴 게 들통이 났어요. 8천만 원을 제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든요. 정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민수야,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었어. 만약 그때 돈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였어. 철민의 변명에 정순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몰래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생명보험을?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가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담보로만 쓰려고 했던 거예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담보로 쓰려고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그 보험에 대해 알고 화를 내셨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철민과 미영이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다그쳤어요. 여보, 계속 말해.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민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장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고발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고발? 네, 서류 위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정말 감옥에 가야 했거든요. 정수는 종호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의리를 중시하고 옳지 못한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족이라 해도 잘못된 일에는 엄격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미영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철민이 덧붙였습니다. 보험 해지는 물론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빠가 할아버지께 차를 끓여드렸잖아요. 왜요? 철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진정하시라고. 차에 뭘 넣으셨어요? 민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철민아, 정직하게 대답해. 그 차에 무엇을 넣었니? 혈압약을. 아버지 혈압약을 넣었어요. 얼마나? 평소보다 조금 많이. 정수는 철민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넣었다는 거야? 3알. 아니, 4알 정도. 평소에는 몇 알 드셨는데? 하루에 1알씩?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4배에 해당하는 혈압약을 한 번에 복용하게 했다는 거였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혈압약을 그렇게 많이? 아버지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빨리 진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미영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단지 진정하시라고 했던 건데. 하지만 정수는 이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한 번에 4배의 혈압약을 복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야. 정순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민과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고혈압 환자가 그렇게 많은 혈압약을 한 번에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장이 멈출 수 있거든요. 민수야. 철민이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지만 정순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너도 이 일에 동참했니?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혈압약을 구해다 준 것도 저예요. 어떻게 구했는데?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니까 의료진들과 아는 사이가 있어서. 정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공모해서 종호를 의도적으로 해친 것이었어요. 그럼 너희 둘이 계획적으로 한 짓이구나. 철민과 미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종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죽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때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밝혀진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철민과 미영이 종호를 의도적으로 해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종호의 사진이 걸린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영정사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했으니까. 정수는 종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 못 주무세요? 민수야, 너도 잠이 안 오니? 네, 오늘 일 때문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수가 정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가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민수야.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정순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굴까, 할머니? 모르겠다. 가서 확인해 보자. 현관으로 나가서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위협적인 느낌이었어요. 누구세요? 정순이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 맞습니까? 박철민 씨와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민과 관련된 사람들이 새벽에 찾아온 거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문을 열고 이야기합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김 여사님, 빨리 문을 여세요. 우리도 할 일이 있어서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체인 걸쇠는 그대로 둔 채로요. 무슨 일인지 여기서 말씀하세요. 박철민 씨가 우리한테 진 돈이 있어요. 3억 원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잠수를 타고 있더라고요. 정수는 철민이 말했던 빚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빚쟁이들인 모양이었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철민 씨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집을 넘겨받으러 온 겁니다. 뭐라고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민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요? 서류 다 있어요. 김정순 여사님도 보증인으로 서명하셨잖아요.
남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수는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입니다. 정수는 철민이 자신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호의 보험뿐만 아니라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우리 것이 됩니다. 남자들이 서류를 두고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할머니, 민수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순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우리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할머니, 괜찮아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침이 되자 정수는 철민을 불러 따졌습니다. 철민아, 어젯밤에 무슨 사람들이 왔는지 아니?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더군. 그것도 내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서. 급한 상황? 남의 집을 담보로 잡을 만큼? 철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아버지를 죽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단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너 남편이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 알고 있었니? 수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도 나타나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철민 씨, 설마 정말로 이 집을. 미영아, 너도 알고 있었지? 정순이 미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정수는 미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정순 여사님, 내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보험금과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철민과 미영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무슨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거지?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위조건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보험금도 돌려줘야 할 상황이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민이 계속 사과했지만 정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과로 되는 일이야? 당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라고.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해놓고. 민수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죽이고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거실은 점점 더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보험금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가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다시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밤늦게 정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보험회사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대로 이제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더 이상 철민과 미영의 거짓말에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정수는 종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위해 싸울게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부엌으로 나가니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어젯밤 남편의 추가 범죄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그런데 너는 정말 몰랐니? 남편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은 것 말이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만약 알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어머니 편에 설 거예요. 제 남편이 어머니께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수진의 말에 정수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딸만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철민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장모님, 오늘 보험회사에 가신다고 하셨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다. 혼자 갈 거야. 하지만 복잡한 서류들이 많을 텐데. 철민아,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보면 너를 믿을 수가 없어. 혼자 가서 직접 확인해 볼 거야. 철민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미영도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니까 절차를 잘 아는데.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정순의 단호한 말에 미영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학교 가기 전에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수업 마치고 보험회사로 바로 갈게요. 혼자 가시지 마시고 저를 기다려주세요. 고맙다, 민수야. 그럼 오후에 만나자. 정수는 오전 10시에 보험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는 중년의 여직원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김정순 여사님, 앉으시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담당자가 여러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의 생명보험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어요. 우선 보험 가입 시 제출된 서류들을 보시죠. 담당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종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 서명이 우리 남편 글씨가 맞나요?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자가 감정서를 보여줬습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그리고 도장도 정식으로 등록된 인감이 아니라 복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 보험은 무효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이자를 포함해서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수는 머리가 어찔해졌습니다.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여사님,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요? 이 사건이 보험 사기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철민과 미영의 범죄가 공식적으로 수사받게 되는 건가요? 언제 신고하실 예정인가요? 내일까지 여사님께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온 정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보험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정수는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 민수야.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보험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고. 할머니,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와 이모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찾았어요. 어떻게? 아빠 컴퓨터에서 메신저 내역을 복구했거든요.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철민과 미영 사이의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장인어른이 약을 드시고 쓰러지셨어. 정말로 돌아가신 거야? 응급실에서 사망 확인했어. 이제 보험금만 받으면 끝이야. 무서워.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미 저질러진 일이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정수는 이 메시지들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정말로 종호를 의도적으로 죽인 게 확실했어요. 민수야,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찾았니? 컴퓨터 전공이라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할 수 있거든요. 더 있어요. 민수가 다른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장모님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알았지? 민수가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위험해. 발각되면 우리는 끝이야. 일단 조용히 하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집 서류는 미리 처리해놨어. 정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수야,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해야겠다. 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제 왔던 빚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김정순 여사님, 생각해보니 일주일은 너무 길겠네요. 내일까지 돈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집 명의를 넘기든지 하세요. 내일까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철민 씨가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여사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는 이 증거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철민과 미영의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종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거든요. 정수는 종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정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밤 모든 걸 끝내자. 가족들을 거실에 모두 불러 모아라. 할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민수가 가족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가장 먼저 거실에 나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라. 모든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하겠다. 이어서 철민도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해하던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혹시 오늘 보험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곧 알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미영도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어서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가족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종호의 영정사진이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 앉아라.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철민과 미영은 서로 떨어진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났구나. 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말이야. 그 10년 동안 나는 너희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어. 특히 철민이와 미영이 너희는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나를 위로해주고 돌봐준다고 생각했지. 철민과 미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 오늘 보험회사에 다녀왔다. 정순의 말에 철민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조용히 해. 아직 말 안 끝났어. 정순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철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서류 위조 사실이 모두 밝혀졌어. 당신 아버지의 서명도 도장도 모두 가짜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다고 하더구나. 어머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충격적인 게 있거든. 민수야, 내가 찾은 것들을 보여줘. 민수가 노트북을 켜서 메신저 대화 내역을 거실 중앙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철민과 미영이 주고받은 그 충격적인 대화들이 나타났어요. 정순이 화면을 보며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오후 11시 32분. 철민이 미영에게 보낸 메시지.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장인어른이 약을 드시고 쓰러지셨어. 수진이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11시 47분. 미영이 철민에게 보낸 답장. 정말로 돌아가신 거야? 무서워.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자정 1시 15분. 철민의 답장. 응급실에서 사망 확인했어. 이제 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자정 1시 22분. 미영의 답장.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너무 무서워. 자정 1시 28분. 철민의 답장. 이미 저질러진 일이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자. 대화 내용이 하나씩 읽히자 수진이 충격을 받아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당신이 보낸 메시지야? 철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 그대로 혼이 빠진 상태였어요. 미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잘못했다고? 정순이 계속해서 다른 대화들을 읽어나갔습니다. 11월 5일. 미영이 철민에게 보낸 메시지. 보험금 언제쯤 나와? 회사에서 횡령 건으로 계속 추궁하고 있어. 11월 5일. 철민의 답장. 담당자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 조금만 더 참자. 11월 12일. 미영의 메시지. 드디어 보험금이 나왔네. 5억 원. 이제 우리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과 미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5억 원? 아버지 보험금이 5억 원이었다고?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고액 보험이 5억 원이었어. 물론 당신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쓴 돈이 아버지 보험금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더 있어. 정순이 다른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12월 3일. 철민이 미영에게 보낸 메시지. 장모님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12월 3일. 미영의 답장.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그날 밤 일을 기억하시는 건 아닐까? 12월 4일. 철민의 메시지. 일단 조용히 하자.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집 서류는 미리 정리해뒀어. 정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집 서류를 정리했다고? 내 허락도 없이?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건 만약을 위해서 남의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지. 철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 더 충격적인 대화를 읽었습니다. 올해 9월 15일. 미영이 철민에게 보낸 메시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정식으로 함께 살고 싶어? 9월 15일. 철민의 답장. 조금만 더 기다려. 장모님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수진이 이 대화를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숨어서 만나야 해? 정식으로 함께 살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이야? 정순이 철민과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놔라. 너희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건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내 남편과 신우이가? 철민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도 처음엔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럼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거야?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 제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서로 위로하다가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당신 아버지를 죽인 것도 결국 너희 둘이 함께하기 위해서였구나.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철민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으며 미영은 계속 사과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종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거실의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해.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철민과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는 너희들의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 정순이 종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날 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사위와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다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철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도 아닌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순이 철민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용서라고? 사람을 죽여놓고 용서를 바라는 거야? 그것도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놓고? 장모님, 저희도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협박하고 회사에서는 고발당할 뻔하고 철민의 변명을 들으며 정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절망적이었다고? 그래서 시아버지를 죽인 게 정당하다는 거야? 미영도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살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도 너희를 가족처럼 대해준 아버지를? 정순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는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그게 죄야? 철민과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민수가 할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하세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필요 없어요.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철민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장모님, 잠깐만요. 저희를 경찰에 신고하시면 장모님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야? 정순이 철민을 바라봤어요. 이 상황에서도 협박을 하려는 건가요?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억 원짜리 빚 말이에요. 저희가 감옥에 가면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철민의 말에 정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결국 장모님이 집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고요. 미영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보험금도 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저희를 신고하시면 어머니만 더 힘들어지세요. 차라리 저희가 살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철민과 미영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들이 감옥에 가면 정말로 모든 빚을 자신이 져야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할아버지를 죽여놓고 이제 와서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이 아니야, 민수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야. 철민이 변명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아빠, 정말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한 일도 모자라서 이제는 할머니까지 협박하고. 민수야, 아빠는 우리 모두가 살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살 방법이요? 할아버지 죽이고 나서 살 방법을 찾는다고요? 민수의 말에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수진아,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존? 아버지를 죽여놓고 생존을 말해? 수진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내 아버지를. 거실이 다시 아수라장이 되려는 순간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아.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쏠렸습니다. 민수가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설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철민이와 미영이 말이 맞아. 집도 잃을 거고 빚도 져야 할 거야. 철민과 미영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정순이 철민과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정이야. 정수는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을 잃어도 좋아. 돈을 다 잃어도 좋아.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만은 반드시 풀어드려야 해. 정순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살인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철민과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모님, 안 됩니다. 철민이 정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수가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10년 전에 죽은 제 남편이 사위와 며느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증거도 모두 있어요. 정순이 차분하게 신고를 계속했어요. 우리 집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철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저희도 끝이고 장모님도 집을 잃게 되실 거예요. 정순이 신고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정순의 단호한 대답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상관없다고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집을 잃어도 돈을 다 잃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정순이 종호의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밝혔어요.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의 눈물이었어요. 10년 동안 당신의 원수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민수가 찾아낸 모든 증거와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서류들을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이 메신저 대화 기록들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회사에서 확인된 서류 위조 증거고요. 경찰관들이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철민과 미영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철민은 끝까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정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이게 옳은 일이니까. 미영도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법정에서 구해라. 정순의 차가운 대답에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남편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종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철민과 미영이 없으니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정말 편해요.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렸어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